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주가 먼저 확인할까요? 2% 안팎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장 초반부터요. 뉴욕장에서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 예상치를 확인하고 함께 밀려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이제 턴 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뉴스가 전해져서요.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여전히 아는 채로 오늘 시장에서 눌림 나오고 있는 두 종목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이트진로 볼까요? 3분기 이 실적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하이트진로입니다. 올해도 좋을 거고 특히 내년에는 맥주 사업 부분에서 정말 좋은 실적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만 우려되는 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동안 반일 감정으로 국산 제품을 사용하자라는 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또 날아갔던 대표 종목 아니겠습니까? 하이토진로 여기에다가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씩 가져가는 주가는 26,650원 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SO일은 사실 주가가 이렇다 상승세를 오늘 보여주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수급이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매일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SO일 이 종목만큼 매일매일 다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기금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매일매일 들어옵니다. 오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는 10만 원 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쇼핑 볼게요. 실적 정말 안 좋게 나올까요? 앞서서 반일 감정, 국산 제품 이런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쪽이 롯데쇼핑이잖아요. 관계 기업으로 보여지는 유니클로의 3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것이다. 매출이 50% 이상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는 가운데서 롯데쇼핑도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5%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2만 9,500원 현재 기록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대림산업은 대응 전략을 한번 챙겨볼게요. 오늘 장중 변동성은 컸어요. 지금은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고요. 예전에 한진칼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입김을 소위 날렸었던 KCGI가 대림코퍼레이션 2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대림그룹에게도 주주 환원책을 이 강성부 펀드가 좀 강력히 주장을 해줄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주가 상승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요.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장중 상승폭을 확 키워놓더니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7% 넘는 상승, 코리아나 아모레퍼시픽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이다라고 하면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나는데요. 중국의 국경절이 임박했기 때문 이거일까요? 아니면 저점 매수일까요?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도 괜찮은 모습이고 이유 어찌됐던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도 볼게요. 최근에 뉴스가 계속 빵빵 터지고 있어요. 얼마 전엔 앱티브였던가요? 자율주행차,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가진 업체와 합작사 설립한다는 뉴스 전해졌었고 오늘은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함께 전해지고 있던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볼까요? 화장품주 볼게요. 오늘 이렇다 할 눈에 들어올 종목이 안 보이던데 화장품주들은 일제히 강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 오른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화장품 업황 자체만 보면 지금 당장 좋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이전보다 마진을 내기도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화장품 업체의 실적이 3분기에도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큰 틀에서 중국 소비주라는 관점으로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이제 2조 위안 정도의 세금 감면 정책도 펼쳤었고 또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정책도 펼쳤었고요. 지금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또 기업들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부양책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국내 중국 소비주의 가장 대표격이 이제 화장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뭐 화장품주로 수급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모멘텀은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요. 중국의 소비 시즌이 이제 네. 임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임박한 정도가 아니라 뭐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국경절이 10월 1일이니까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연휴입니다. 근데 8일부터 중국 기업들이 이제 휴가를 좀 장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경절 연휴가 10일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이후에 이제 11월 11일은 광군제입니다. 그래서 중국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보통 평가를 하는데 그 알리바바에서 광군제를 앞두고 이제 10월 말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중국 소비 시즌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번 소비 시즌의 성과가 좋을 것이냐?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이제 그 연휴가 중추절이에요. 그래서 네. 중국의 추석인데 그때 이제 소매 판매가 빠르게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에 대한 부양책, 소비 촉진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10월 이후에 진행되는 중국의 소비 시즌은 좋은 소매 판매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화장품주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동안 화장품주가 워낙에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도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 끝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어쨌든 국내로도 유입이 다시 되고 있어요. 요즘에 명동에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었다는 기사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주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죠? 네,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가격 매력이 크기 때문에 네. 투자 의견 무난하게 좋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수많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격 메리트는 지금 다 있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거의 다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낙폭이 정말 컸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종목 꼽자면 아모레퍼시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 실적 면에서 더 좋은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낙폭 면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화장품 업종이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오늘 이제 60일 이평선을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 추세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약간 달렸는데 뭐 시장이 오늘 좀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 다음 주 시장이 안정되면은 추가적인 반등 뭐 충분히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리로 봐도 저리로 봐도 화장품주들은 계속 중국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가네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가운데 화장품주들의 추가적인 반등 기대 걸고 있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고 아모레퍼시픽 눈여겨볼게요. 다음은 자동차요.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참 얘기 많이 합니다. 뭐 토픽으로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가 선택되는 경우도 참 많고요. 참고로 팀장님의 오늘장 토픽이 바로 현대차로 알고 왔는데요. 네네.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 좋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차 그룹이 그 신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은 그 미국 발전 기업 커민스와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그 전략적 협업 MOU를 이제 그 체결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커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버스용 엔진 시장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과 상호 협력을 하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침투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온 이슈가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미국 앱티브와의 이제 합작법인 설립입니다. 그래서 이를 네. 통해서 자율주행 시장에도 뛰어들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지금 자동차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이슈를 현대차 그룹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부터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업인 자동차 판매는 장기적으로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SUV 판매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입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국내 SUV 판매량을 보시면 그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35,000대 정도 가장 잘 팔렸어요. 네. 여전히 현대기아차 그룹의 이제 SUV가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소형 SUV인 베뉴도 이제 얼마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는 이제 대형 라인이니까 이과 라인이 달라요. 근데 같이 이제 SUV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환율도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뭐 환율에 대한 수혜도 좀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성도 이제 탑재를 하고야만은 현대차고요. 그리고 신차 판매 잘 이루어지면서 3분기 실적도 잘 나오겠죠? 네, 3분기 실적이 뭐 엄청 잘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분기보다는 좀 개선되는 흐름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까지도 아마 SUV가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뭐 실적적인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가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이 오늘장 탑픽입니다. 다음은 대림산업 볼게요. KCGI가 관계사에 2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이긴 했는데요. 어떻게 대림산업으로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특징이 아무래도 이익을 보려고 그쵸. 네, 네, 주식을 네, 네.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 벌고 아웃시키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그 이익이 그 목적이 이제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림코퍼레이션의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대림산업의 이제 또 대주주가 대림코퍼레이션이니까요. 그래서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KCGI의 입김이 미치는 거죠. 그러면은 대림산업에 대한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요구, 뭐 예를 들면 자사주 매입, 뭐 소각, 배당 확대, 뭐 투명한 경영성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림산업의 이제 지배 구조가 더 투명해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림산업이 이제 그 건설과 화학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설주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금리 환경이 계속되기 때문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은 건 맞습니다. 근데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아직까지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에 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네. 적용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이 확대 적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 산업이 좀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선제적인 주택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소폭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수요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울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혹은 상단을 막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고 건설주에도 어쩔 수 없이 좀 악재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화학산업도 같이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얼마 전에 LG화학이 그 화학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주가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학 업체에 대해서도 실적 기대감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림산업이 주로 영위하고 있는 게 이제 건설과 화학인데 두 부분 모두 우려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KCGI의 이제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매수는 긍정적인 이슈라고 봅니다만 네. 본업에서의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뭐 나쁘다고 볼 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까지 좋다고 보기도 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은 중간 정도로 갈까요? 네. 글쎄요요. 그래서 글쎄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림산업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럼 앞서 오늘의 토픽 현대차요. 지금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한 어느 선까지 올려다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기술적으로도 괜찮은 위치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현대차 그룹이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현대모비스가 탑픽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주가 위치가 현대차가 더 싸니까 현대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주가 13만 원대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목표가는 전고점 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뭐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뭐 잡는다라고 한다면 12만 7천 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랫단 널찍하고요. 윗단도 전 고점 수준까지 올려다보는 현대차 전략 기억해둡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27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가 마쳤습니다. 간밤 확정된 미중 무역 협상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도 이보다는 이 트럼프의 리스크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시아 증시도 큰 호재라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니케이 지수 1.1% 하락하면서 21,803엔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전날이 매도세가 몰리는 배당락일이어서 오늘 지수가 강하게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시가에서 고가가 나왔고 이후 쭉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마감 분위기 함께 정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5종목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 홀로 1위부터 5위 중에선 빨간불 켰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부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간밤 나온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고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IT 투톱이 모두 강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을 받았지만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 마친 점 특징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1.6%의 하락 보이면서 48,400원에 거래 마칩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4%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강하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2.2% 상승하면서 낙폭은 조금 만회한 채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81,400원에 주가 기록합니다. 네이버도 부진합니다. 1.2% 조정받으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이어서 마감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중동 시장에 진출 기대감이 있지만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이 되진 않는 모습입니다. 약부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LG화학도 0.8% 조정받았고요. LG생활건강이 오늘 홀로 강세를 보입니다. 화장품주들 강세 보이면서 LG생활건강도 2.1% 상승하면서 103만 7천원에 주가 기록한 점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마감 분위기 조금 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면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본주 이어서 모두 부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콘텐츠 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죠. 아직도 정부의 지원 기대감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CENL이 2%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17만 1,400원까지 주가 올라와주는 모습이고요. 펄어비스트 흐름 좋았습니다. 강부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가 오늘 강한 모습입니다. 1.2%의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리보세라님의 글로벌 삼성 전체 데이터가 29일에 공개된다라고 사측이 오늘 밝혀왔습니다. 기대감이 주가에 실린 모습이고요. 1.2%의 강세 46,500원에 주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중국 모멘텀 안으면서 0.2%의 상승 18,550원에 주가 기록했습니다.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9월 27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 마감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1%의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 수급도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피는 특히 IT 투톱이 강하게 조정받으면서 지수 역시 하락을 계속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전장 비교해도 24포인트나 하락한 곳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오늘 2050선을 결국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2049.93포인트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약부합권까지 낙폭을 살짝 만회했습니다. 0.2% 조정받으면서 626.93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진한 시장에서 가장 선방한 섹터가 바로 화장품주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주들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중국의 큰 명절, 중추절로 연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헝숑그룹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6% 가까이 상승하면서 1,255원의 종가 기록합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도 흐름 좋았습니다. 3.07% 강세권에서 2,18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한 번 확진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 총 9번째 확진이 나온 건데요. 오늘은 특히 사료주들에게 강한 매기가 쏠린 상황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장중 20% 넘는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최근 이 면역 강화 사료를 생산하고 있어서 매기가 쏠린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15% 급등하면서 4,1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C피드는 26% 급등하면서 3,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섹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파생 결합 상품 피해자들이 은행들의 이 사기 판매 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확산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2.2% 하락하면서 35,000원의 종가 기록합니다. 신한지주 역시 2.8%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KB금융과 기업은행도 3%대, 4%대 하락세 보이면서 부진한 모습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일단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도고요. 외국인이 그나마 fut장 들어서 매도 규모를 약간 줄여냈습니다. 외국인 241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사들였던 기관이 오늘 팔아냈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 모두 대량으로 차익 시점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1,751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개인홀로 사들였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피 시장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매매 동향도 이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쌍끌이 매도고요. 기관이 그래도 역시 훗장 들어서 매도 금액 살짝 줄여냈습니다. 지수에도 이 낙폭을 줄여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315억 원 팔아냈습니다. 기관도 동반해서 매도 우위, 개인홀로 역시 442억 원 사는 모습 체크해드렸습니다. 마감 상황이었습니다.